튜토리얼에서는 스위프트 UI에서 버튼의 백그라운드 및 포어그라운드 컬러, 폰트, 패딩, 이미지 등을 변경해서 여러가지 버튼을 만들어 보는 튜토리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X코드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어떤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지 이제 선택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저희는 iOS의 싱글뷰 앱 형태로 개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싱글뷰 앱을 선택하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고 현재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간단하게 저희는 스위프트 UI 버튼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스토리보드와 스위프트 UI가 있는데 저희는 스위프트 UI를 이용해서 개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스위프트 UI를 선택을 하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프로젝트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프로젝트 생성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컨텐츠 뷰 .swift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떴죠. 이렇게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리즘을 눌러주면 이렇게 화면 중앙에 텍스트 뷰가 자동으로 생성돼서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됩니다. 이게 이제 프리뷰 화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실제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해도 똑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우선 여기다가 이제 버튼을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버튼을 텍스트 되어 있는 거를 버튼으로 바꾸시고 이렇게 치시면요. 간단하게 이제 이 버튼 클래스로 버튼을 생성을 했고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액션을 안에 이제 액션으로 이제 프린트 헬로 월드 탭이라는 게 이제 로그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 안에 그 뷰는 텍스트 클래스로 해서 헬로 월드라고 이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대신 이 버튼을 누르면 로그 창에 헬로 월드 탭이라는 이제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프리뷰를 누르면은 라이브 프리뷰를 누르면 로그 파일 실행이 안 되고요. 한번 실행이 안 되는 거 우선 먼저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눌러도 이제 로우가 찍히지 않죠. 근데 이걸 이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프리뷰 형태를 디버그로 할지 라이브로 할지 선택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디버거 프리뷰로 해야지 로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버그 프리뷰로 실행을 하시고 이제 실행이 되면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로그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로고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멈출 때는 이 네모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정지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텍스트의 모양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색깔을 집어넣기 해서
텍스트, 예, 백그라운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그린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바로 라이브로 이렇게 녹색으로 변한 걸 보이실 수 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글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글자 색깔 바꾸는 한편은 포어그라운드 하시게 되면 글자 색깔은 한번 하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뀐 게 보이시죠? 그리고 폰트체는 타이틀 형태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약간 좀 큰 형태로, 큰 문자열로 나오죠? 여기 폰트를 다른 사용자 정의 폰트로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간단한 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법만 아시고,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패딩 주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버튼을 비교하기 위해서 밑에 한 줄 또 다른 버튼을 이렇게 그릴 예정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지금 형태 상태로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면 나올 것 같지만 나오지가 않죠. 이렇게. 왜냐면 이게 겹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에러가 나오죠. 그래서 뷰 하나에 이제 하나에 여러 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택뷰를 이용해서 이제 뷰를 여러 개를 이제 쌓아가면서 이제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하나씩 쌓는 형태의 버티컬 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로 형태로, 수평 형태로 쌓는 오리지널 이제 그 스택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수직으로 내려오는 게 V 스택이고,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쌓는 형태가 H 스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쌓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이제 뷰들을 이제 V 스택에다가 한번 쌓아서 한번 버튼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옵션을 줘서 비교를 한번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택 뷰는요, 그냥 스택 이렇게 V 스택이라고 적으시고, 이렇게 적으시면 이렇게 아까는 에러가 났지만 이렇게 V스택 안에 버튼 두 개를 이제 중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코드가 이제 복사했더니 되는데 코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참고로 이 코드 정렬은 이제 컨트롤 키 누르시고 I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코드 정렬을 시켜줍니다. X코드에서. 이 상태에서 패딩을 줘서 약간 이 버튼 사이를 띄워볼까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패딩을 주고요. 그 다음에 패딩 사이즈를 이제 버티컬 10을 주면, 아까는 이제 붙어져 있지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버티컬에 이제 10을 줬죠. 그러니까 이제 수직으로 약간 이제 10 정도 떼겠다는 뜻이거든요. 패딩을 10 정도 떼서 이제 출력하겠다 보면 이 위아래로 약간 공백이 생긴 게 보이시죠? 위아래로 10씩 이제 생겨서 이렇게 띄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패딩을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
이 다른 인피니트 이 버튼 한번 이제 전체로 지금 이렇게 글자 가운데 정렬에 이제 글자가 딱 그 자기 글자만큼만 버튼이 나오는데 보통 이런 버튼을 또 쓰지만 보통 뭐 이렇게 긴 전체 화면 전체에 이렇게 출력되는 버튼도 많이 사용을 하죠. 한번 이 전체 이 시스템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요 크기, 가로 크기 전체를 사용하는 이런 큰 버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또 복사해서 커맨드 C, 커맨드 V에서 붙이면 이렇게 자동으로 버튼이 이제 중첩으로 쌓이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텍스트 뷰에 약간 프레임을 수정을 해서 프레임은 내려가네요. 프레임은 말 그대로 이제 이 텍스트 뷰에 이 프레임 사이즈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임이 이제 최소 폭이 0이고 최대 폭이 이제 뭐 이제 전체 크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전체 크기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버튼이 이상하죠? 이게 이상한데 이거를 약간 이제 패딩을 좀 줘서 한번 이렇게 아까 좀 전에 말했던 패딩을 줘서 요런 양 사이즈 공백을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이제 패딩을 줬더니 이제 이게 지금 텍스트 뷰 기준으로 위에 상하, 좌우가 전부 다 디폴트 패딩 값으로 넓혀졌기 때문에 버튼이 약간 커진 것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커진 것처럼 보이고 나중에 여기 이쪽에도 패딩을 빼려면 나중에 이 밑에 쪽에 패딩을 나중에 또 추가를 하면 이쪽에도 약간 공백을 줄 수 있는데 이거는 뒤쪽에 다시 다른 버튼으로 추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죠. 이제 이렇게 텍스트 뷰가 가운데 있고 약간 이렇게 텍스트 뷰와 이제 버튼하고의 그런 공백을 줘서 좀 버튼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모서리를 한번 이렇게 둥글게 코너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코너를 주시려면 텍스트 뷰 거기다가 코너 레디우스라고 해서 한 40 정도 주면 적당하게 보이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라운드 처리가 됐죠. 그래서 약간 이제 버튼이 밋밋했던 이제 사각형에서 이제 약간 둥근 원으로 돼서 약간 좀 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번에는요, 여기 이렇게 텍스트로만 지금까지 했는데, 여기 요 가운데 있는 그 버튼 안에 있는 뷰를 이미지 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미지 뷰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버튼에 이미지가 하나 필요한데요.
버튼 이미지를 출력하려면 먼저 이미지를 먼저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미지는 어셋 요 디렉토리를 가셔서 버튼 하나 추가해야 되는데 제가 버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가 딱 붙이면요. 이제 아이콘.홈이라는 요 이제 집 모양처럼 된 아이콘을 끌어다 여기다 붙이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상태에서 뭐 커맨드 S를 저장을 하시고 다시 원래 소스로 들어와서 여기 이제 텍스트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이미지로 이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불러왔던 아이콘이 아이콘 홈 뭘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정하시고 폰트는 뭐 라지 타이틀 크게 나오게 해서 라지 타이틀로 적고 우선 이 폰트를 나중에 적어볼까요? 나중에 적고 이름이 잘못됐네요. 아이콘스죠. 이제 아이콘스. 이미지 이제 클래스에다가 아이콘스로 요 이름은 여기 아까 어셋 디렉토리에 추가한 요 이름과 동일해야 되거든요. 아까는 아이콘 하이픈 홈이라고 해서 S를 빼서 이제 안 나왔었는데요. 여기 이제 제대로 입력 이제 글자를 넣었으면 이렇게 아이콘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이미지가 이제 출력이 됐죠. 이제 출력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쓰면 약간 이제 이런 글자도 있지만 이제 요 아이콘 옆에 텍스트 뷰가 있는 이런 형태의 버튼들이 많이 있죠. 이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복사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옆에 아이콘 밑에 옆에다가 그 이제 텍스트 뷰를 하나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H 스택에다가 이렇게 쌓아야겠죠. 이렇게 중첩을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H 스택을 추가해서 이제 아이콘 이미지 뷰 하나, 텍스트 뷰 하나를 이제 출력하는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여기다가 H 스택 해서 엔터 치시고 얘는 텍스트를 홈이라고 적고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제 보이시죠? 이제 이미지가 나오고 옆에 텍스트가 나오고 근데 이제 글자 좀 예쁘지 않기 때문에 좀 꾸며볼까요? 텍스트의 폰트를 세미 볼드체 볼드체로 바꾸고 폰트를 볼드체 형태로 바꾸고 타이트 형태로 좀 글자가 크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폰트의 타이트 형태로 지정을 하면 아까보다 글자가 커지고 굵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버튼 색깔이 됐고, 여기서 뭐 색깔을 뭐 이렇게 다른 이 옵션을 줘서 이제 뭐 백그라운드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 포그라운드 색깔을 넣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단은 여기서 중점은 이제 엣지 스택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넣고 이제 텍스트를 넣고 해서 이제 가로 형태로 이제 스택에다 넣어서 이제 버튼을 만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버튼을 이렇게 복사를 다시 하셔갖고 마지막으로 라운드를 주는 이제 위에 지금 했던 모든 걸 합쳐서 이제 전체 이 라운드 버튼에다가 그 전체 가로폭으로 전체 차지하는 요 버튼에다가 이제 이미지 뷰 하나 띄우고 엣지 스타일에다 이미지 뷰와 텍스트 뷰를 넣어서 이걸 종합적으로 합친 내용으로 하나 마지막으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엣지 이미지 요거는 동일하고 여기가 좀 바뀌겠죠? 여기다가 포그라운드를 하얀색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패딩을 좀 주시고 아까 했던 것처럼 백그라운드 코너 레디우스를 다시 이렇게 주시면 보시면 이렇게 라운드 준 전체 이제 버튼이 생겨나게 됐죠. 이게 지금 위에서 설명한 여기 옵션과 동일합니다. 여기 옵션을 단순히 전체 요 전체 뷰, 여기 전체 뷰죠. 요 전체 뷰에 예, 옵션으로 줘서 글자 색깔은 하얀색, 패딩을 줘서 요 위 약간 요 전체적으로 넓히게 해서 버튼이 커지게 보이는 효과를 주고 이 백그라운드를 레드 컬러로 주고 이제 레디우스를 코너 라운드를 40으로 줘서 이렇게 둥근 버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